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연말이죠. 연말이라면은 다른 방송국에서는 연말 정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하죠. 연말 정산이라고 하면 뭐 시상식, 뭐 인기 많았던 드라마, TV쇼 막 이런 것들. 칼렌더 따라 바뀌는 게 새해긴 하지만 뭐 이런 기회 삼아 진짜 오랜만에 2019년도 푸푸TV에서는 과연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좀 모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한 2015년인가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오래됐죠. 포프TV.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포프TV를 만들 때 무슨 어떤 내용이 인기가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 이유는 가끔 이렇게 어떤 비디오가 인기가 있는 걸 보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뭐, 그거에 맞는 비디오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 그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그럼 그거 덕분에 저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뭐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배우는 입장? 그런 것도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예전보다 많이 겸손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서 발표할 때마다 이게 왜 떴지? 이게 왜 됐지?라는 걸 내부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이제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록이 뭐가 나왔냐 이걸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할 거는 2019년도에 올렸던 비디오 꽤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뷰수가 많은 5개의 비디오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뭐 안 보신 게 있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거 정말 압도적으로 뷰수가 많아요. 이건 정말 저도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북미 개발자의 개발용 노트북 추천.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한테 좋은 노트북이 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제가 사용했던 노트북들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 노트북밖에 안 쓸 거다라는 거의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 제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 노트북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는. 쓰면서 정말 이거만한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가 개발 쪽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장비 쪽 얘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를 별로 부심이 없는 사람으로 좀 유명해요. 뭐 나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제 데스크탑 환경도 업무 환경도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한데 조만간 정말 보시면은 그 발전의 역사가 보일 거예요. 저는 장비를 한 번에 맞추지도 않고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사고 돈 아까워서 막 혼자 뚝딱뚝딱 만든 것도 있고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그때 하나씩 사가는 느낌이지. 근데 아마도 요즘 이제 컴퓨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 살 거 한 번에 제일 좋은 거 사서 뭐 어떻게 하자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매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가장 좋은 걸로 바꾸자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나한테 맞는 거를 점진적으로 계속 찾아가기보다는 누군가 맞다고 한 거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이제 장비 전쟁이 있잖아요. 뭐 요쪽 장비가 좋네, 저쪽 장비가 좋네. 그런 의견을 열심히 표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굉장히 뷰수도 많았고 아직도 굉장히 흥한 비디오라서 아마 내년쯤에 올타임 탑5로 뽑는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닌데 장비 리뷰 이런 거 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돈 받고 장비 리뷰 할까라는 생각도 한두 번은 하게 됐고 사실 이 비디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꽤 많은 하드웨어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마케팅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하드웨어 업체라기보단 거기 광고 대행사겠죠. 근데 제가 돈 받고 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방송 같은 거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제 의견과 제 믿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돈을 안 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포프TV 자체가 제 메인으로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계속 제 소신과 제 생각을 담는 방법,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뷰수를 올리기 위해 그냥 인기 있는 거 돈 받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좀 강하죠. 나름대로 재밌었던 거, 그러면서 요 비디오 통해서 내 작업 환경 공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는데 그걸 왜 보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스토리 담아갖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비디오는 여기부터는 사실은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요. 올해는 기술적인 내용이 흥했다는 게. 두 번째는 면접관이 기술 면접에서 보는 것. 그 면접관이 탈주하는 시나리오도 말씀드렸고, 이 면접관이 기술 면접에서 어떤 거를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준비해 가라.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기술 면접이라는 거를 그냥 알고리즘 공부라던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 면접에서 면접관뿐만이 아니라 면접 보는 사람, 그 지원자죠. 그 사람도 어떤 거를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정확히 많은 거를 뭐를 얻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얻어가기를 원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면접에 당연히 붙지 못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일 커요. 첫 번째 면접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아보고 어떤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해. 그게 순수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 힌트를 줬을 때 그거를 받아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식. 이거는 단순히 알고리즘 몇 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갖춰가는 거고, 알고리즘 같은 거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느는 거는 맞는데, 알고리즘 문제만 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안 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암기로 버티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거기서 중간에 면접관이 중간에 탈주 한다거나 이런 재밌는 얘기도 넣어서 좀 더 재밌게 구성한 게 전부였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직장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이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포프TV 보면은 학생분들 뷰어가 꽤 많아 보여요. 그 이유는 커멘트를 굉장히 많이 다세요, 사실은. 근데 실제 전 뷰어의 나이 분포도 있고 모든 정보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통계가 있어요, 통계. 그거를 보면은 실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수나 학생 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디오가 흥한다는 거는 역시 누구나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면접을 어떻게 좀 더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도 기술 면접의 비율이 한국에서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대기업들이 열심히 이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술 면접 안 보고 프로그래머로 취업했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술 면접을 봤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게 3가지 종류의 문서와 이렇게 하세요라는 비디오였어요. 세 번째니까 3가지 종류인가? 프로그래머가 문서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다 싫어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문서화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3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비디오였죠. 코드 자체가 문서여야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 따로 문서를 남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코드만 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코드도 잘 읽히는데 문서까지 작성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언젠가는 싱크가 안 된다. 한 사람이 한쪽만 고치고 다른 쪽은 안 고친다. 그런 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의 양과 정보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법, 그걸 문서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 문서라면은, 외부 고객한테 공개해야 되는 문서라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문서를 잘 시켜야 되는데, 좋은 회사라면은 문서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요것도 나름대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커멘트를 봤을 때 뭐 당연히 자기는 그것보다는 문서를 따로 적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수분들도 계셨어요. 뭐 그 소수분들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회사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봐왔던 많은 회사들에서 제대로 작동했던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나마 잘 작동했던 방법이 제 방법이었고, 그거를 보시면서 확신 가지신 분들도 많았고 새로 느끼신 분도 많았고, 요 비디오는 정말 실무에 계신 분들이 느꼈던 고통들, 문서화에서 느꼈던 고통들을 많이 이제 느끼신 것 같고, 학생분들도 그냥 학교 다니시다 보면은 실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수업을 듣다 보면은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잘 못 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뭐 변수 A에 2라는 값을 대입하는 코드가 있으면 A에 2를 대입한다, 이런 문서 주석을 달게 하고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셨던 찜찜한 것들, 그 부분을 해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방식이 뭐 일단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 거는 맞고, 이게 뭐 저는 맞는 방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요런 문서를 자동화시켜서 따로 별도의 문서까지 뽑아낼 수 있다, 주석이나 코드를, 그럼 더 좋지만 뭐 그거는 100%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기술적인 비디오였다 생각을 해요. 네 번째, FIFA 개발자가 말하는 구글 스테디아. 이거 3부작으로 나갔던 건데, 일단 한 비디오만을 이제 스탯을 봤을 때 올라왔어요. 뭐 그거하고 3부작을 다 꼬우면 아마 다 합쳐서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스테디아라는 그 제품이 막 처음에 나왔다가 조용히 있다가 다시 곧 출시한다고 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막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발표했을 때랑 중간에 출시한다고 얘기했을 때 변화된 과정이 있었죠. 그 변화된 게 아니라 요금제가 확정이 좀 됐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처음부터 해왔던 생각,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생각이, 내가 구글에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요금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목적으로 가서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중간 단계쯤 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망상들을 했던 것 뿐이에요. 여기서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3부작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져가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잘 도는 게 있었다니 몰랐다라는 거에 정보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단순히 지금 구글 스테디아가 하는 게 뭐 스팀이 하는 것처럼 그냥 게임 팔아먹고 돈 받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더 발전을 한다면, 아직 그건 안 됐지만 순수히 광고 위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제가 그 망상을 했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분도 있었고, 요런 판도가 바뀌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 비디오 공유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돈을 어떻게 버냐,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뭐 유튜브는 결과적으로는 광고 꽂고 뭐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게임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뭐 그 외에 이제 스테디아가 결과적으로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시장 말고 캐주얼한 게임, 반응성 중요하지 않은 그 엄청난 게임들은 당연히 스테디아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제 뭐 피력을 했던 거고, 모든 게 스테디아로 될 거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도 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보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하는 부분, 저는 이제 망상이요, 예측이 아니라, 그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그 비디오를 좋게 보셨던 이유는, 그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간에 이런 거를 좀 많이 자르기 시작했어요. 포프TV가 그걸 시작한 게 올해예요. 예전에는 안 했죠. 뭐 그렇게 유튜브를 프로처럼 짧게 편집해서 재밌게 만드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생각의 흐름을 줄줄이 말하면 뭐 그것만으로 약간은 좀 뭐라 그래요? 니쉬 마켓이라 그러나, 그
일반적인 범용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쪽이 아니라 그냥 약간 개인이 만드는 그런 거에서 좀 다른 방향의 트렌드 타지 않는 그런 비디오였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 쪽에 이제 발전되는 모습이 제가 유튜브가 굉장히 흥할 거라는 거 예전부터 예측을 했는데 그 흥하게 된 모습 자체가 너무 그 메이저 미디어를 많이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좀 아닌 쪽으로 온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회의도 들어서 약간 요 포맷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다음 얘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흥했고 마지막 비디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탑5에 못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비디오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올바른 변수 이름 짓는 법. 앞에서 말한 4개는 그나마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하시고 뭐 그러셔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뭐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변수 이름 짓는 법은 정말 실무에 계시는 프로그래머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먹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변수 이름 잘 짓는 게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 얘기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걸 반복하진 않을 거고 변수 이름 짓는 게 특히 이제 한국 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영어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변수 이름을 좀 잘 지으실 건데 뭐 그거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언제나 애로사항 겪으면서 보통은 이제 주변 사람들 코드 보고 성장하고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볼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드렸어요. 무슨 명사로 해야 되고 뭐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복수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생각을 담아 두시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예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소스 코드가 꽤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 세상이 됐어요. 아무 소스 코드 말고 좀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드는 코드 베이스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변수명을 이렇게 지었구나 저렇게 지었구나 고민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지으려고 하는 변수명을 찾아보셔도 돼요. 검색하면서 정말 그렇게 변수를 짓는가 안 짓는다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변수명은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변수명 잘 짓는 것 자체가 가독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는 한데 뭐 정말 이거는 한 번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만큼 많은 코드 보고 많은 코드 작성하면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만 되는 것들 주제에 대해서 비디오 뷰수가 흥하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거든 그런 내용들을 그냥 순간순간 재밌고 한 번에 딱 결론 주는 걸 더 좋아하시지. 그래서 약간은 특이했지만 뭐 제 나름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뿌듯한 비디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포프TV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고 느끼고 업계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 정리해갖고 뭐 이거는 지루하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 이건 사실은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롱런 하는 걸 언제나 좋아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는 길고 굵게 사는 게 가능한가?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줬고 이런 건 뿌듯하고 이런 건 의외인데 라는 게 있었죠. 이게 2019년도에 올라갔던 탑5 비디오예요. 혹시라도 안 보신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보시길 바라고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비디오에서는요. 전체 여태까지 올라간 모든 비디오 중에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본 비디오. 근데 2019년도에 올라갔던 건 빼고 2019년 전에 올라왔던 것 중에 여전히 2019년에도 많이 본 비디오 목록 이런 거를 한번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예, 포프였습니다.